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 세계사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실패했죠.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살짝 볼 건데요. 어, 여기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이라고 써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이제 한국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서양 근대화를 이제 서양식의 그런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요, 얘들도 이제 침략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됐는데, 자, 청일 전쟁은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죠.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얘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결국엔 버티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동반도와 대만을 할양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랴오동반도가 누가 노리고 있었다? 이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간섭으로써 이 랴오동반도를 반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는 랴오동반도를 나중에 가져가게 돼요. 자, 이 러시아가 이렇게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10년 정도 이제 벼르다가 결국에는 러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 또한 이 일본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또 가져가게 되느냐, 일본이 랴오동 반도의 조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이 랴오동 반도는 이 청나라에 반환을 했지만 이거 누가 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다고 했었죠. 자, 러일 전쟁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면서 이 랴오동 반도를 이제 결국에는 일본이 가져가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만주래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이제 또 가져가게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할린 일부, 그러니까 이 사할린 섬 이 남부 지방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됐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나라 외교권도 박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하는데요. 자, 이 대한제국과 중국도 침략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 세계사학습지 활동지, 여기 뭐 영국, 인도의 민족운동인데요. 자, 인도의 민족운동들을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빈칸 잘 채워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뭐냐면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도라는 곳은 이런 이 서양 애들이 제일 갖기를 원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자, 이 영국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무굴 제국, 인도에는 무굴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 무굴 제국의 혼란을 틈타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집어삼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 무굴 제국, 이 인도 지방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경쟁을 벌였었던 전투가 바로 이 플라시 전투라고 불렀었던 이런 전투입니다. 자, 이 플라시 전투에서 이 영국이 이기게 되는데요. 자, 영국은 이제 이 인도에 대한 거의 독점권을 가지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플라시 전투는 사실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영국과 이 세포이라고 부르는 이 인도 용병이에요. 자, 이 세포이와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 벵갈 지역과 이렇게 벵갈이에요. 벵갈 지역군과 이렇게 전쟁을 벌였었던 건데, 이 영국 세포이군이 이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영국은요, 이렇게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마치 정복군처럼 인도를 이제 인도의 전통도 무시하고 막 어찌 보면은 강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자, 특히나 또 이슬람에 대한 그 민족 분열 정책도 이렇게 이슬람과 힌두교도에 대한 민족 분열 정책도 이제 덩달아 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다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인도를 집어삼키고 난 후에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이 영국의 어찌 보면은 우리의 나라의 무단 통치기에 비슷한 그런 모습들처럼 막대했었어요. 집어삼킨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반발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세포의 항쟁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포의 항쟁 바로 뭐냐면 이 영국의 이런 이 침략, 그러니까 이런 막 전통도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또 이제 경제적 착취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또 하나의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책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세포이들의 이제 믿는 종교를 사실 건드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 힌두교나 그다음에 이슬람교인데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를 숭상하게 되고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먹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소나 돼지의 기름을 이제 무기를 닦는 기름으로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 종교를 니네들이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세포의 항쟁 아쉽게도 이게 이 저요. 자,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긴 했지만 이 영국군이 진압하게 되면서요. 영국군은 이제 얘네들까지 진압했으니까 인도는 우리가 완전히 다 진압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아예 이 무굴 제국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왕이 인도 제국의 이제 왕까지 겸하게 되는 이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 통치 개선법 뭐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동인도 회사가 사실상 이때는 이 세포 양쟁 일어나기 전에는 동인도 회사가 인도라는 곳을 관할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영국 정부가 이제 인도를 이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만들어줘요. 왜 만들어졌냐면은 여기 써 있죠. 인도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요, 자, 인도 국민회의는 이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 반영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영국은요 이런 의도로 만들었어요. 이 인도 국민회의를 인도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불만을 합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제기하지만 얘네들이 들어주진 않겠죠. 이렇게 통로로서 삼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는 어떻게 이제 또 반영 운동을 벌이게 되냐면 이 벵갈 분할령이 이제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벵갈 분할령이 바로 뭐냐면 인도 이 북부인데요. 동북부인데 그쪽을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그쪽을 이제 나눠 가지고 종교적인 뭐 이렇게 종교적인 명분을 들어 가지고 나누려고 했었던 인도 자체를 분할시켜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 무슬림과 힌두교를 분열하려는 그런 시도였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를 이제 갈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해체시키려는 의도다라고 하면서 이 반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 4대 저항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스와라지, 스와데시, 그 다음에 영국 상품 불매, 그 다음에 국민교육 진흥 이 4개의 4대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얘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이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밑에 좀 더 있죠. 자, 밑에를 좀 더 보자면 이제 이 영국 애들이 굴복하게 돼요. 결국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벵갈 분할령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밑에 서아시아 지역의 근대화 운동인데요. 자, 오스만 제국이라고 부르는 저기 터키 지역에 있었던 매우 큰 나라 있죠. 뭐 여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옛날에 뭐 메흐메트 2세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슐레이만 대제라고 해가지고 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까지도 포위 공격했었던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매우 큰 나라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라도 오래 달다 보면은 이제 뭔가 계속 혁신이 없다 보면 결국에는 부패하게 마련이겠죠. 자, 이 오스만 제국도요 이제 이 서양 세력들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게 바로 탄지마트라고 부르는 그런 개혁입니다. 군대제도 개편하고요, 교육제도 개혁하고 뭐 이제 행정 이런 것들도 다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이 미드아트 파샤라는 인물이 이제 뭐 근대적인 이제 그 제도까지도 다 바꾸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대적인 헌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혁이 중단되면서 실패하게 돼요. 자, 이런 개혁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좀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투르크족들이었어요. 청년 투르크당 이런 것들을 조직해 가지고요. 젊은 청년 투르크 장교들이 이제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자, 근데 이 청년 투르크 당은요, 아까 시도했었던 이런 근대적인 정책을 다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 투르크 당은요, 여기 이름 앞에서도 붙어 있듯이 투르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말 그대로 민족으로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투르크족이 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르크족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차별받았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랍 민족주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랍이라고 부르는 곳은 바로 뭐예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원래 그런 원주민들이죠. 자, 이런 이 아랍에서 바로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와하브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슬람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뭐 아와브 왕국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랍의 고전을 연구하여 아랍의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자 했다. 뭔지 모르겠네. 뭐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란의 민족 운동인데요. 이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옛날에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 지역이죠. 자, 그쪽입니다. 이 이란 애들은 페르시아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또 민족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이 담배 불매 운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이제 있었던 시기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영국 애들이 막 이렇게 계속 막 이권도 침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특히나 이 담배에 관한 이 독점권을 영국이 가져갔었는데요. 자, 그런 거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담배 발매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헌 혁명이라고 부르는 혁명이 일어나요. 이 법을 이제 입헌 군주제 이런 형태로 이제 하자라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혁명을 일으켰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하고 영국한테 나눠져서 이제 분할 통치당하게 되는 그런 국가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또한 원래는 이 오스만 제국 영역 안에 들어 있었던 이슬람의 한 묶음으로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곳도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죠.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무함마드 알리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바로 이 근대화 정책을 펼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도 건설하게 되는데, 이집트가 사실 돈이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방팔방 빌리겠죠. 특히나 영국 이런 나라들한테 빌리게 되면서 재정이 약화되면서 이런 열강들이 이런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대가로 이제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이제 영국에게 넘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랬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 아프리카 민족운동 이렇게 있는데, 알제리라고 부르는 곳,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 서북부에 있어요. 서북부 쪽에 있는데,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다 갔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프랑스죠. 자, 이 프랑스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 맞서서 이게 저항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점령당해요. 자, 그리고 이 줄루 왕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샤카줄루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저항을 했었는데, 이 남쪽에 이 아프리카 남부지방이에요. 자, 이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이산두라나 전투 뭐 이런 것들을 벌였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에티오피아라고 부르는 곳은 이 아프리카의 동쪽이에요. 자, 이쪽은 누구랑 싸웠다고? 이 에티오피아는 좀 기억 많이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메넬리크 2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근대화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하면은 원시 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근대적인 국가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었던 이탈리아가 자신감 있게 쳐들어왔다가 아두아 전투 이런 전투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도리어 지면서 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나미비아라고 부르는 곳은 아프리카의 서남쪽이에요. 자, 이쪽 지역인데 여기는 독일이 지배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었던 헤레로족이 무장 봉기하게 되어,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잔혹하게 통치를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더더욱 잔혹하게 진압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탄자니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 독일의 이제 좀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동쪽인데요. 자, 이
탄자니아 지방도 이제 이 독일이 지배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원주민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뭐 마지막이 봉기라고 부르는 그런 봉기가 일어났었는데 이것 또한 이 독일이 이제 막 잔혹하게 이제 진압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계사학습지 3 이제 뭐 다음 부분은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여기는 또 끊어서 할게요.